제 목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인생 스토리를 만들기 바랍니다. 저는 경희사이버대의 서덕영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전자공학은 만능 도구다. 뭐 좀 제목이 이상하죠.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먼저 이제 신입생인데 전자공학을 할지 또 다른 분야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전공은 전자공학이랑 굉장히 관계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유용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희사이버대 전자정보공학과는 DX와 AX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DX가 뭐 AX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 전자공학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DX는 뭐냐면 디지털 전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날로그로 되어 있던 많은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빨리 바뀐 것들은 TV하고 휴대폰이 먼저 디지털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많은 어떤 도시에서도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의료에서 디지털화는 토목에서도 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합니다. 기존 전자공학과에서는 인공지능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인공지능으로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많이 빼고 인공지능을 많이 넣었다는 점이 이제 전자정보학과의 특징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가능해졌냐면, 이것이 어떤 도구가 되어갖고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업이 태어나는 건 그런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때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DX와 AX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DX와 AX 때문에 세상이 엄청 바뀌고 있고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앱이 나와갖고 1억 명 사용하는 데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렸나,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텔레그램인 경우에는 앱이 나오고 난 다음에 5년 걸렸어요. 1억 명 유저가 등록할 때까지. 인스타그램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인스타그램은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야, 그리고 요 최근에 나온 챗GPT는 얼마냐? 2달 딱 걸렸습니다. 2달.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걸 또 뜻하고, 그리고 이것도 근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부는 재미없어요. 그죠? 저도 공부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게임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출신이면서. 근데 게임 학자들이 게임은 그럼 왜 재밌냐? 일은 재미없는데 왜 게임은 재밌을까?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선택한다. 자, 책이나 영화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면 끝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개입할 수 있죠. 중간에 스토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게임이 재미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게임을 할 때 뭔가 자기가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화, 책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그것을 즐길 뿐이지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게임에서는 근데 어떤 퀘스트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어떤 기술을 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요즘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많은 것처럼 누군가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학과를 만들면서 이 게임의 이론, 그런 게임 설계의 이론을 도입을 하려고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4년 졸업을 이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졸업할 텐데 그냥 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학사 정보를 좀 얘기하면 4년 동안 뭐 전부 다 전작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4년 졸업할 때까지 학점은 140학점을 수강하는데 그중에 전작가 졸업이다 이렇게 되려면 그중에 45학점만 전작가 과목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양학점이 뭐 27학점 정도 있고 또 나머지는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듣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그걸 중구난방으로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율자동차를 전공하고 싶다. 이러면 자율자동차랑 관련된 우리 전자정보공학과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디지털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기계랑 관련된 이런 것들을 배우면 자율자동차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학점 잘 받는 거 하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선택권이 있는 그런 시기를 잘 활용해 갖고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취업할 때 면접할 때 나는 1학년 때 이런 생각으로 전자정보공학을 하긴 하지만 또 다른 거를 전공해 갖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원했고 이거는 여러분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머니가 부드러우셨고 뭐 아빠가 엄하셨고 이런 내용은 사실은 면접에서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면접에서 필요한 건 이 사람이 자기 회사 들어와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예상하고 그리고 또 저희랑 상담을 해갖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4년을 굉장히 뜻있게 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개 학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작가 학사, 공학사예요. 그걸 받고 또 경영학과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쪽에서 예술 학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3개를 받았다고 하면 칩시다. 여러분들이 전작가, 그 다음에 경영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술도 할 수 있어. 자, 이랬을 때 뭔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죠? 그렇게 되는 설득력 있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가를 잘 생각해갖고 그런 걸 택해갖고 자신의 스토리를 우리 4년 동안 공부하면서 완성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단체 여행과 배낭여행에 비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럽을 여행한다고 쳤을 때 대부분 단체 여행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단체 여행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버스에 전부 다 타갖고 쭉 가서 어디에 유명한 장소에 내려서 자, 여기 5분, 뭐 10분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사진 찍고 오세요. 이러고 또 다음 데 가고 밥 먹는 것도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어딘가 가갖고 거기서 먹고 자, 식사 시간 30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곳을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진정으로 어떤 여행은 저는 배낭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중간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곳, 이곳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나는 굉장히 깊이 보고 싶어. 그럴 때 거기서 깊은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행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여행으로 하면은 자랑은 할 수 있어요. 남들한테. 뭐 어디 갔고 다 사진 찍었어. 이거 봐. 뭐 이렇게 할 수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4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배낭여행처럼 여러분들이 선택한 길로 해서 선택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융합의 시대라 그래요. 그럼 그전에는 왜 융합이 안 했냐? 그전에는 융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융합이 안 됐는데 지금은 디지털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로 해갖고 융합이 가능해진 때가 됐고 뭐하고 뭐가 융합할 것인지는 지금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융합하지 않고 하나만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여기 바퀴하고 가방이 있어요. 바퀴는
선사시대부터 바퀴가 있었습니다. 뭐 서기 뭐죠? BC 마이너스 2000년 이때도 이집트 시대도 바퀴가 있었어요. 지금도 바퀴가 있죠. 자,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가방도 옛날에 원시인들도 전부 다 가방 갖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퀴와 가방이 최근 한 수십 년 전에 두 개가 결합돼 갖고 여기 있는 여행 가방이 만들어졌어요. 대박 상품이죠, 그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대박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전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전자를 도구로 다른 것과 뭔가 결합해서 대박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편입생들은 기존 전공이 있죠. 근데 그럼 기존 전공이 뭐 싫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좋지만 또 전자를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존 전공을 살리면서 디지털하면 훨씬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디지털은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어딘가 사용이 돼야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 전공에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디지털을 도입한다든지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목을 어떻게 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을 했든 그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인공지능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어떻게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상담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신입생들은 뭐 아주 열려 있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4년 동안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한학과 졸업합니다. 그런데 한학과 졸업하는 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5학점이면 돼요. 전체 여러분들 140학점 듣는데 그러면 90학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45학점하고 이 90학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일단 물어봤어요. 걔도 아는지. 그래갖고 전자공학과 다른 분야와 이렇게 융합해서 어떤 좋은 예들이 있을까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그렇고 자동차 산업, 통신기술, 에너지 분야, 농업. 다 여러분들 뭔가 상상이 되죠, 그죠? 디지털, 자, 의료에 디지털이 이용되냐, 의료 영상 이용되죠? 로봇 수술도 이용되죠? 모든 것, 그다음에 원격 수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전자하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겁니다. 자동차, 자율자동차, 그렇죠? 자율자동차 곧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도 센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판단을 하는 기술, 자율자동차의 어떤 그다음에 뭐 사람이 오면 수구, 그다음에 신호등이 파란불이 켜지면 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자율화가 될 때 그거는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이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뭐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정보통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농업도 비와 지금 습도가 어떻고 그다음에 바람이 어떻게 불고 기온이 어떻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온실을 닫아야 된다, 열어야 된다, 물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마트 요즘에 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사실은 몇십 년 전에는 못했던 겁니다. 농업에 디지털하고 인공지능이 이용되는 걸 생각 못했던 겁니다. 지금은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이. 그 분야도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챗GPT가 알고 있는 게 저 정도고 여러분들이 또 상상해갖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느 학과랑 그럼 같이 하면 좋을 거냐? 일단은 경희사이버대에 여러 학과들이 있다는 걸 일단 보세요. 여기 뭐 IT 디자인 융합학부부터 재난 뭐 이렇게 굉장히 많고 또 중간에 보면 이제 경영학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학들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 저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몇 개 예를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이거랑 결합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자정보공학과하고 디자인하고 합치면 어떻게 되냐. 디자인은 지금 경희사이버대는 IT 디자인 학부가 있고 미디어 영상 홍보학과가 있고 실용음악학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컴퓨터 게임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영화의 CG 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지금은 AI로 바로 뭐 텍스트만 주면 또 영상이 나온다 그러죠. 그런 데 전부 다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도
AI에다가 영상 제작을 의뢰해갖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할 여지가 많은 겁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앞으로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실용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저도 음악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수노라는 게 그거 하는 데 건데요. 그거 사용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사만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바로 음악이 나옵니다. 자, 그런 거에서 전자공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공학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거기서 수학하고 디지털 기기가 사용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악이 나오는 거는 음악 신호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사인, 코사인 다 이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제대로 배우는 학과가 전자공학입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안 배웁니다. 자, 그래서 실용 음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전부 다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가보면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안 배웠을 행렬, 그 다음에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 다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가지고 그냥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몰라도 돼요. 근데 그런 앱을 더 좋은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디지털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워갖고 더 좋은 그런 기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과 결합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전자정보공학은 지금 어느 분야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드린다고 그랬죠. 디지털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고.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스타트업이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나와서 회사를 만들고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하는 회사가 잘 될까요? 아니면 엔지니어인데 나중에 경영할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지금처럼 기술에 의해서 뭐가 바뀌는 그런 시대에는 기술자가 만드는 스타트업이 훨씬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구글도 그랬고요. 애플도 그렇고 모든 지금 손꼽는 IT 회사들은 전부 다 기술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공학을 배우고 경영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회사가 커지면 경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뽑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이기 때문에 전자공학과 경영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DX, AX, 이제는 여러분들 DX가 뭐고 AX가 뭔지 알겠죠? DX, AX 관련되는 그런 회사의 CEO가 되기 바랍니다. 자, 전자공학과 의료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이버대는 한방건강관리학과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 경희대가 한방이랑 한방은 짱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보건의료, 간호사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의사를 보조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디지털하고 인공지능이 엄청 지금 사용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만든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들이 이미 만들어졌는데 저기에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호에 대한 생각, 센싱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아날로그 회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새롭게 센세이셔널한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세상이 좀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영리만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확행 뭐 이런 말도 있고 워라벨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돈만 벌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랑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도 I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해외 후진국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의무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한 해에 6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6조 원. 여러분들이 그 돈을 좀 효과적으로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6조 원 가지고 뭘 하냐면
후진국을 도와주는데 후진국 사람들은 우리한테 병원 지어주고 뭐 길 닦아주고 이거보다 뭘 지금 제일 원하고 있냐면 ICT를 가르쳐 주는 걸 제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가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아니면 이미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다면 IT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후진국으로 가서 중요한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인생을 펼쳐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바이처 아나요? 시바이처 아나요? 요즘 세대들도? 시바이처는 원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션이기도 했어요. 음악인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갈 생각을 하고 난 다음 나이가 30이 넘어서 의료를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의료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ICT가 필요합니다. 전자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런 해외의 후진국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굉장히 쓸모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예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도 있고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랑 결합해서 나는 전작가를 어디에 이용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직업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뭐가 바뀌고 있냐면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긱 이코노미. 긱 이코노미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두 다 프리랜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직업은 존재하는데 직장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미션 임파서블 이 멤버들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 미션이 생기면 그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갖고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흩어지죠. 앞으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쳤을 때 요거는 이 사람이 전문가지. 이게 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직장을 어디에 간다. 이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 저랑 많이 몇십 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희 세대는 평생 직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평생에 보통 우리 세대는 직업을 바꾸는 게 한 두세 번 정도 있다고 그래, 평균. 근데 여러분 세대는 한 10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를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 그걸 착착 이루어내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에 배운 것들이 이제 몇 년 지나면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요거 하나 갖고 그냥 평생 먹고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보고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해보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권하는 거는 대학원을 진학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낮은 레벨의 잡들은 대부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세계 최고의 어떤 것을 최초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스토리에 그 대학원 진학도 심각하게 좀 고려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 대학원을 나와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기업의 연구원, 그 다음에 국책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에서 세운 연구원, 아니면 교수, 저같이 교수. 이런 직업들은 대학원을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그거가 지금 안 이루어지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아까 게임 했듯이 그렇게 자기가 인생을 즐기면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뭐 있잖아요. 그 위가 뭐죠? 그 위가 바로 즐기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는 학사는 원자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일을 했고 석사는 거기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박사는 전자공학으로 바꿔서 했어요. 그래갖고 의료 영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가 돼서 연구한 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OTT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어떻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할 때 잘 전송될까? 휴대폰에서도 어떻게 비디오를 잘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했고 지금은 이제 게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확 바뀐 건 아니에요. 그게 다 여기서는 요게 이용되고 요게 이용되면서 조금씩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꿈들을 좀 꾸길 바랍니다. 인생이 전작과 떡 들어오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